박물관이란 단어엔 항상 선입견이 들어가죠. 왠지 지루할 것 같은 지루하지 않도록 설명해준다고 해도 그 설명의 대상에 관심이 없으면 이야기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20대겐 거의 금지된 구역 같은 곳인데요. 그런데 이 박물관이 어떤 시점부터 인기 검색어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뜨게 된 계기는 고려청자 에어팟 케이스였는데요. 솔직히 가격은 좀 나가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움으로 인스타 인증이 넘쳐나게 되었고, 이후에 나온 계형배인지 곤지배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은 아예 구매 홈페이지가 터지는 일마다 벌어지죠. 그래서 박물관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박물관 샵에서 이것저것 쇼핑하는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품을 내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아니고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라는 곳입니다. 편의시설의 운영, 즉 식당이죠. 그리고 이에 관련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인데, 어느 분인지 몰라도 문화재를 굿즈로 하는 상품을 기획하셨고, 그게 대박이 나서 지금은 뭐만 냈다 하면 인스타그램 상위권을 도배하고 있는 거죠. 즉 블루오션을 훌륭히 개척한 겁니다. 정말 세상엔 뛰어난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상품은 많이 사시는데 그 상품이 뭐 하는 건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이 상품이 뭐 하는 건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상품은 홈페이지 파괴의 주범, 취객 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입니다. 3명의 꽐라가 아니라 선비들이 술에 취한 섹시가 아니라 궁상맞은 자태를 보이는 은근히 귀여운 상품이죠. 이 상품은 2023년 뮤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으로 뮤즈란 역사, 문화적인 요소를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이 공모전엔 기업은 물론 개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상품을 기획한 것은 개인인 김지혜 씨라고 하네요. 상품의 특징이라면 평상시엔 그냥 그림이 있지만 차가운 액체를 부으면 얼굴이 붉게 변합니다. 차가운 액체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잔 형태를 보면 들어갈 건 소주밖에 없겠죠? 이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평안감사 향연도라고 합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부 서적, 신문기사엔 김홍도의 화법을 모사한 신원미상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전 제가 사랑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더 믿고 싶네요.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인 평안대 감사가 연 잔치를 묘사한 것으로, 대동강 위에는 평안감사가 탄 배를 중심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 및 관선이 늘어서 있고, 그 뒤에는 관기들이 탄 배, 음식을 준비하는 배, 그 뒤를 사대부나 아전들이 탄 작은 배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감사는 관찰사라고 부르며 고려시대 안찰사에서 유래된 직위죠.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직위지만 도지사와 달리 선출직이 아니었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거의 한 지역의 왕이나 다름없었죠. 평양감사도 저시름은 그만이란 속담이 있죠. 평안감사를 평양감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로부터 평안도라고 하는 곳은 상업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의주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원, 명, 청시대에 손꼽히던 대표적인 상업도시였죠. 상도란 드라마에 나온 거상, 임상옥이 의주 상인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이 상업도시가 된 이유는 차별 때문이었어요. 평안도는 서북지방으로 불리는데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서북지방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 벼슬길에 막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유교국시의 나라잖아요. 상업을 청시하는 유교국시의 나라는 서북지역 사람들을 장사치라며 천시했고, 나중에 임진왜란 때는 의병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배척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무시당한 입장에서 적게나마 의병이 일어난 것 자체가 훌륭하다 생각되지만요. 이후 조선 후기가 되면서 서북지역의 경제는 크게 발전하고 돈의 힘으로 과거 시험에 전념하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합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차별은 여전해서 이 지역 출신은 당상관 이상의 높은 관직이나 홍문관 등의 요직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평안도 사람들은 벼슬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제 활동에 더욱 집중했고, 당연히 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들과 결탁했습니다. 이렇게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유래가 깊고, 관리들과 결탁해야 하는 지역과 시대의 특성상 평안감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엄청난 부를 긁어 모을 수 있는 꿀보직 중에 꿀보직이었죠.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는 종이품 관직 감사. 이 그림에 그려진 감사의 잔치는 그의 권력과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말해줍니다. 외란 때 의병 규모가 작다고 차별받았잖아요. 만약 어떤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확실히 어필해야 비로소 인정받는 법.
새로운 감사는 백성들에게 후하게 베풀어야 비로소 민심을 얻을 수 있고 백성들은 감사를 화끈하게 환영해야 뒤탈이 없겠지요. 감사, 관찰사는 사실상 그 지역의 왕입니다. 집집마다 환영하는 깃발을 세운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은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상품의 특성에 맞는 그림을 절묘하게 집어냈습니다. 바로 여기 주저앉은 선비의 모습이 그중 하나지요. 한 선비가 고주망태가 되어 쓰러지자 지인들은 이걸 버리고 가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든 챙겨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듯 보이고 아이들은 그런 선비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놀리고 있군요. 보아하니 이번이 처음 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 개인인지 아니면 사업자를 내신 건지는 수상 내용만 보면 알 수 없지만 김지혜 씨는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보통 사람은 찾아내기도 힘든 코믹한 모습을 절묘하게 찾아내어 이렇게 술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술잔의 가장 큰 특징은 색이 변한다는 건데요. 찬 소주를 부으면 색이 변한다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게 하면 색이 변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맥주나 사이다를 부어 마실 분들은 안 계실 테고 복분자주나 백세주를 부으면 술 자체의 색이 있으니 빨갛게 되는 잔이 의미가 없겠죠? 즉 선물하실 때는 선물용 고급 소주를 하나 동봉하는 것도 일종의 센스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잔은 왜 색이 변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시온안료에 있습니다. 시온안료는 기준 온도에 도달하면 색깔이 생겼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색이 사라지는 형식이고 반대 형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또한 한 번 변하면 두 번 다시 색이 변하지 않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안료의 색이 변하는 것을 열변색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품만에 고체 용매를 넣은 마이크로 캡슐을 넣어서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게 하는 거죠. 캡슐 안에는 색을 나타내는 두 개의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상온에선 분리되어 투명하게 되어 있지만 이후 온도가 내려가면 둘이 결합하여 원래 색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잔은 빨간색이 원래 색상인 셈이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시온 안료의 응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기준 온도가 서로 다른 여러 색의 안료를 넣어서 온도에 따라 색을 바꿀 수도 있고 잘만 하면 아예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품의 활용폭도 굉장히 넓어서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옷, 패션 소품 등에도 활용되는 등 지금은 상당히 보편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색이 변하는 소주잔은 특별히 신기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기념품, 홍보품 제작업체 카탈로그에는 회사 로고, BI를 인쇄해주는 형식의 제품이 많았죠. 하지만 전 이 술잔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복잡한 그림에서 이걸 찾아내어 색이 변하는 술잔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모든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죠.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편집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현명가였습니다. 이 상품도 시온 안료를 도입한 신기한 소주잔에 술 취한 선비라는 발상을 편집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든 문화상품의 혁명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이 상품을 직접 사서 이것저것 부어보고 여러가지 형태로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상품이 존재한다는 걸 안 시점에서 이미 홈페이지는 다운되었고 현재는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주문조차 할 수 없는 물건이 되었군요. 즉 현재는 운 좋은 분들만 사실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 정도 히트 상품을 설마 한 번만 찍어내고 그만 둘 리는 없고 조만간 또 팔겠죠? 하나 장만하셔서 시원한 소주 한 잔 부어 드시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친구나 해외 바이오에게 선물합니다. 선물하면서 한국엔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서 표현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식으로 스토리와 함께 선물하면 결과가 더욱 좋더군요. 또한 외국인 이성에게 선물한다면 박물관을 데이트 코스로 삼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평안감사 회원도는 가끔 가다 특별 전시를 공개됩니다. 자, 선물용, 작업용, 취미용 등 활용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선물용으로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구할 수 있을 때 이야기겠지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